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임종석이 서울 충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되고 전현희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고민정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의원총회에서 강력 항의했다는 홍영표는 기자들에게 내가 조만간 뭘 할 것 같다고 밝혔지요.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가 난리가 날 것을 알면서도 참석을 했고 기자들에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으니 거침없이 진격하겠다는 메시지겠지요.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척결을 내건 한동훈은 임종석 컷오프의 환호에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된다. 라고 발언했지요. 김영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민트TV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방심위를 앞세워서 방송국들을 정말 입틀막 하고 있고 방송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 목소리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 목소리 내는 핵심 책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당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그 특위에 위원장이 되신 분이 있어요. 고민정. 그 핵심 책임자가 고민정 최고였어요.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싸우고 있다. 이걸로 싸워야 돼요. 고민정 최고는 지금 다른 걸로 싸울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했어야 돼요. 제가 그 언론사 압수수색 한동안 엄청 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의 이유가 그 명예훼손죄였거든요.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어요. 직접 수사권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 그 수많은 언론사들, 그것도 첫 보도가 아니라 그 받아서 쓰게 한 보도를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압수수색할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갔어야 돼요.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항의하고 압수수색 위헌이다, 위법이다, 문제 있다 다퉈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라고 하면 다 좋은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여기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치 신인은 뭐 할 건데? 라는 거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 신인이 아니라 이미 정치를 여러 번 했던 중진들도 뭐 할 건데에 대한 당연히 답도 있어야겠지만 뭐 했어에 대한 답도 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 임종석 실장이 국회의원 하셨는데 뭐 하셨는지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정치권에서 어떤 내가 성과를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정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임종석 실장 정도면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 얘기를 했고 그게 진짜 있다라고 하면 성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명망이 있고 나는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 가서 나는 당선돼야 돼. 그러니까 당선되는 곳에 가야지. 그래서 내가 나는 더 다음번에는 다른 어떤 자리를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라면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홍사훈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2월 7일 올렸던 글인데 다시 봐도 잘 쓴 문장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올릴랍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한 기대감이 민주당 전반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 속은 것이지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 말입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능한 분들은 이제 나란 일은 다른 분들께 맡기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PS 비분관계한 다른 한 분도 계시던데 그분도 위글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결정을 했다고 조직의 위기 운운하는 것은 성숙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나의 위기는 아닐까 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집단과 자신에게 두루 이롭습니다. 한 발짝만 벗어나면 다 보이는 일인데 헛된 욕심이 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주 의원은 총회에서 난리친 홍영표를 향해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홍영표 의원은 그만 추태버리십시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왜 하위 10%인지 모릅니까? 21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법안 발의가 28개 뿐입니다. 처리한 건은 단 2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누구나 발의할 수 있는 일몰 연장입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뭘 했습니까? 당대표 선거 출마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지난 대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다 단수 공천받고 재선, 3선, 4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본인은 당연히 공천받는다는 오만에 빠져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방위원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골프나 치고 있었겠지요. 8년 전 현역 의원 평가가 처음 도입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비문 의원들이 탈당하니까 의원들 20%를 엄정하게 평가해 공천에서 배제하고 결선 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제대로 시행하면 대단한 변화라고 말했던 것 기억이 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홍영표 의원은 부디 제발 탈당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경선에서 꺾어버릴 테니까 라고 포효했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을 벼락 출세시키는데 이익을 담당했고 윤석열이 컵난을 일으켰을 때 수수방관했고 윤석열이 정권을 찬탈했을 때는 침묵했던 인간들이 국회의원 배지 앞에서는 악다구니를 부린다. 추하다 참 추하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국민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전사를 원한다는 것을 김영민 의원의 지지율을 보면 알지요. 그러니 지금의 혁신 공천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강서 보궐선거 후 불과 몇 개월 새 윤석열 대통령이 개과천선이라도 했나?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나? 특검을 받나? 경제외교 국정기조가 바뀌길 했나? 다수 국민들은 이미 맘먹고 있다. 민주당 이제 정신 차리고 이기자 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얄궂은 선거공합. 선거 때마다 화합과 통합을 명분으로 개혁에 매진한 사람들을 외면한다. 지난 대선이 그랬고 총선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다. 답답한 현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혁신과 통합 물론 다 중요하다. 그러나 통합도 혁신을 받쳐줄 때 중요한 것이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혁신을 위해 통합된 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통합을 내세워 혁신의 발목을 잡을 때는 과감하게 혁신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혁신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도 새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갈렸지요? 나갈 사람, 들어와야 할 사람, 남아야 하는 사람 딱 정리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 이재명과의 진격만 남았지요. 지난 26일 인천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에서 동의하는 일들 많습니다. 또 공통 공약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협조하겠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것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본회의로 바로 올리는 것에 단독 의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드디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는 2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희생 1주기를 앞두고 비록 늦었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전세 사기 특별법을 지난 정기국회 때까지도 외면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 심사기한이 도과한 오늘까지도 논의를 거부하고 국토위를 퇴장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에 외면받는 동안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에 더해 해당 건물의 관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집에서 지내야 하는 등의 가중 피해까지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눈물 흘리고 길바닥에 내몰린 국민들을 구제하는 정부 여당이 대책도 내놓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막아야 하는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선구제 후구상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이재명의 정치 효능감이지요. 그러니 혁신 공천을 통해 새로운 혹은 더 강력한 후보들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폭망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의 완성은 곧 대한민국의 부활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